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다. 어서 오십시오. 저 마사지 좀 받으려고 왔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저희 가게는 오늘 처음이십니까? 네, 1시간.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곳의 비밀. 손님 죄송한데 다음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숨기려 드는 자와 서서히 밝혀지는 그곳의 실체. 윤정아, 왔구나. 전에 말한 데가 여기예요? 비밀의 벽. 지금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 가을 김동길과 박윤정이 다시 한자리에 마주하게 됐다. 정확히 5년 만의 만남이었다. 갑자기 연락하시더니 이런 데를 다 데려보시고. 에이, 이럴 뿐이 아닌데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있구나. 맞죠? 아이, 가스나 깜찍하기는. 네, 안 그래도 니한테 부탁할 게 있어가 이래 보자게 했다. 뭔데? 말해봐요. 니 일하면 다시 안 해볼래? 갑작스런 그의 권유. 사장님, 저 손 씻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알지, 내가 아는데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 그런다 아이가. 어? 사장님,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예? 윤정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어? 계속되는 김동길의 부탁. 그가 또다시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윤정은 생각지도 못한 이 모든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했는데. 이틀 뒤 박윤정은 이곳에 있었다.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 벌써 수십 차례 닥치는 대로 면접을 봤지만 어느 곳 하나 자신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여보세요. 내다. 커피 타고 사장님 수발 드는데 4년제 졸업에다가 뭐 토익이는 그것도 보는 거 있지. 내 참. 야, 니는 뭐 때문에 웃는데? 네가 더 기분 나쁘다 가시나야. 전화 끊어라. 에이. 1년 넘게 계속된 실패와 좌절. 그런 상황에 박윤정 자신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애초부터 자신에게 새로운 삶이란 사치였을까? 그렇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그의 존재. 윤정아, 내가 섭섭지 않게 지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라. 어?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안 그렇나? 딱 한 번만 도와도. 에이? 하지만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 사이 김동길의 업소는 성업 중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저 마사지 좀 받으려고 왔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저희 가게는 오늘 처음이십니까? 네. 아, 지금 예약이 좀 많아서 잠시만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 쌤들 다 나가시지? 남자의 말에 잠시 그래. 망설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시간? 거는 김동길. 1시간 넘게? 아이고야, 참 이거 없잖아. 아, 그래, 일단 알았다. 저 손님, 1시간 넘게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쩌죠?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 기본. 하지만 이번엔 얘기가 달랐다. 아이고, 차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어떤 방으로? 3번 방. 예, 3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님 죄송한데 다음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리셔야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남자는 그렇게 업소를 빠져나왔는데. 기분 더럽네 진짜.
무려 빌딩 3개 층을 빌려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 중이었던 김동길. 겉보기에는 일반 마사지 업소와 다를 것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그의 업소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김동길의 업소는 매일 3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놀라운 수익의 비밀은 바로 성매매 알선이었다. 김동길과 박윤정은 윤락과 업주와 종업원 관계로 지내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전에 윤락가에서 일을 하다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그만두고 새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마땅히 돈도 벌기 힘들고 이러니까 다시 김동길이 운영하는 스포츠 마사지 윤락업소에 찾아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몹시도 망설였던 박윤정은 결국 김동길의 업소를 찾았다. 이야 윤정아 왔구나. 잘 왔다. 전에 말한 데가 여기예요. 스포츠 마사지. 사장님 무슨 자격증 따셨어요? 아이고 자격증은 무슨. 아니 그런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는 잘하면 되지. 네가 뭘 모르는 모양인데 요즘 이게 대세거든. 따라봐라. 김동길은 보여줄 것이 있다며 박윤정을 업소 위층으로 이끄는데 곧이어 아래층과는 사뭇 다른 구조의 숨겨진 장소가 나타났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벽으로 다가간 김동길은 이곳이 마지막 보루라며 박윤정에게 뭔가를 보여주려 하는데 드디어 밝혀지는 그곳의 실체. 벽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김동길. 과거에 그는 부산의 한 윤락가에서 꽤 큰 규모의 윤락업소를 운영하던 소문난 포주였다. 그의 수입은 하루에도 수백만 원을 넘나들었고 그렇게 그는 5년이 넘게 쭉 성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김 사장, 이래 늦었노? 형 수금 좀 하고 온다고 해. 아니, 아따 무슨 형이 뭐 재미도 없고 그래 혼자 앉아가 술을 드시고 그럽니까? 어떻노? 내 상황 맨날 이래 혼자 고등을 마신다 아이가? 그래, 니는 좀 어떻노? 아이고 뭐 맨날 그날이고 그렇지 뭐. 이 아가씨들은 빵 아프다 괜찮지? 인권이니 뭐니 해가 목에 힘 팍팍 주사치. 내가 막 죽겠습니다. 뭐 이런 장사하면 자식들도 잘 안 부른다 카더만. 그 동영이 금방 그것도 학교에서 빵 사고 치고 들어오고. 좀만 더 벌고 막 이민이나 갈까 싶네. 아이 못해 먹겠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마약보다 더한 게 이 바닥에 가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겠나? 술이나 한잔 먹자. 한때 윤락가에서 함께 포주 생활을 하며 친분을 쌓았던 두 사람. 강수혁이 윤락가를 떠난 이후에도 둘은 그렇게 종종 만남을 계속해왔다. 김동길은 언제나 강수혁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고 이번에도 역시 강수혁의 입에서는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동길은 이미 부산의 속칭 300번지라 불리는 곳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후 단속이 강화되고 계속해서 영업을 했지만은 수입이 예전의 절반도 못 미치는 등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영업을 하지 못했던 김동길. 게다가 불법 영업으로 이미 그는 경찰에 쫓기는 몸이었는데 수길아. 맞나? 말도 마라 임마. 아들 다 잡히고 내 딱 미치겠다 야. 이건 무슨 그냥 죽어라 소리야 이가. 몰라 그냥 있다. 뭐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더 있나. 닌 어딘데?
그래. 그건 좀 어떻노? 그래도 그렇지. 그래, 알았다. 다음에 또 한번 보자. 이미 가게 주변엔 단속을 위해 경찰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 거기다 업소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들마저 하나둘씩 떠나면서 가게는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후 김동길은 얼마의 벌금을 낸 후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장사를 계속하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는 예전의 동료 강수혁을 찾았는데 강수혁에게서 들은 뜻밖의 이야기. 누가 요새 무시하게 아들 드레스 입하고 앉혀놓고 장사하노?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하는 법이거든. 강수혁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전해들은 김동길은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후 그는 공인중개소를 찾아 빌딩 3층을 한꺼번에 임대하기에 이르는데 마지막 남은 돈 2억여 원을 털어넣으며 시작한 사업. 김동길은 그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일단 특별법 이후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자신과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부터 스포츠 마사지 업소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러모로 영업하기에 용이한 조건이라 본격적으로 업소를 차린 것 같습니다. 특히 김동길은 그동안 번 돈을 털어넣어 한 빌딩의 상계층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차렸고 도주할 수 있는 비밀 통로와 성매매를 위한 밀실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위장해 그동안 성매매 알선을 해왔던 김동길. 업소의 비밀은 모두 이 벽 뒤에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뭔데? 드디어 드러난 그곳의 실체. 벽을 열고 들어가자 숨겨진 통로와 밀실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곳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업소. 벽 뒤 숨겨진 공간에 성매매를 위한 5개의 침실을 만들어 놓은 김동길. 이곳이 그동안 단속을 피해 성매매를 계속해왔던 바로 그 현장이었다. 어떻노? 지기지? 와, 이게 다 뭐야? 이제 마음 푹 놓고 영어만 바짝 하면 된다. 알았지? 그 후 김동길은 박윤정을 비롯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종업원 등 모두 9명의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을 계속했다. 그리고 단속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알지? 그 호출벨이 울리면 사원방에 스위치 있다 아이가. 그거 눌리면 문이 열리거든. 거기로 나가가지고 빌딩 뒷길로 나가면 된다. 알겠지? 사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뭐 일당이나 시급이나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슴에 너희들이 걸리다 하면 그때는 너희 인생 내 인생 그 길로 끝인 기라. 일단 토끼고 봐야지. 안 걸라. 어? 그러고 돈은 너희들이 뛰는 만큼 벌어가는 기다. 알겠지? 그러고 언제 니는 그때같이 요령 피우면 나한테 죽는다. 어? 그래도 시설이 이래가 너희들 일하기는 편할 기다. 일도 깔끔할 기고. 그리고 뭐더라, 복리후생 그거는 내가 대기업 못지않게 내가 해줄게. 알겠나? 자, 일나라. 형 준비해야지. 김동길은 종업원 개인당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총 9명의 율랑녀들에게서 일당을 착출했고 그렇게 수익은 나날이 늘어만 갔는데
특히 김동길은 밀실과 비밀 통로 외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테스트. 하나, 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곽 입구와 내부 등에 총 4대의 CCTV를 설치한 김동길. 이로써 언제나 단속반이 오기 전에 도주가 가능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김동길은 본격적으로 영업에 매진했다. 아이고 차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앉아 들어가십시오. 예.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 특히 밀실은 세평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욕실과 침대 등을 갖춰 오로지 성매매만을 위해 개조가 된 상태였는데. 안녕하세요. 한 번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성매수자들은 언제나 그곳을 찾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무도 모르는 벽 뒤의 은밀한 세상. 그렇게 스포츠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채 언제나 성매매는 벽 뒤 밀실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루에 김동길의 업소를 찾는 성매수자들은 약 30명에서 40명 남짓. 이 중에는 일반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찾았다가 성매매의 유혹에 끌려든 사람도 대다수였다. 날이 갈수록 김동길의 수익은 불어났다. 야, 내 은행역 갔다 올 테니까 감기 좀 잘 보고 있어라. 실제로 그 스포츠 마사지 업소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쉽게 내주기 때문에 김동길이 쉽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찾아오는 손님은 한 30명 정도 되고 수익은 하루 300만 원이고 월 따지면 약 1억 가까이 되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김동길은 계속해서 성매매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부산 남부경찰서 폭력 2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네, 감사합니다. 남부서 형사과금하는 정석관 경사입니다. 예, 잠시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화는 김동길의 업소에 관한 제보 전화였다. 예. 방금 그 신고 전화를 받았는데 성매매를 대부분의 성매매는 근전업소로 위장한 채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수사팀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곧바로 수사작전에 돌입하는데 스포츠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저희 수사팀은 김동길이 운영하는 업소 인근에서 잠복 업소를 파악하고 김동길을 계속해서 감시했습니다. 특히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서 업소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밀실이라 현장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잠복과 수사를 통해 비밀 통로 및 도주로를 파악한 수사팀은 지난 27일 오후 드디어 현장으로 출동했다. 김동길의 업소를 급습한 수사팀. 뭡니까? 김동길 씨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 손대지 마시고 그. 네네네. 뭐랍니까 그거? 예? 이미 밀실 안에서는 버젓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때요? 자, 신분증은 일로 나와. 자, 굉장합니다. 성매매 특별히와 해무 초보합니다. 형사들의 급습에 당황한 피의자들과 김동길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왜 합니까 진짜 이거? 저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참 미치겠네. 결국 업주 김동길을 포함
3명의 성매수자와 총 3명의 종업원들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다음 날 체포된 용의자들을 상대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어졌다. 도망간 종업원과 성매수자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들은 총 14명. 업주 김동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나머지 용의자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안만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장 성매매 업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는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위장 업소를 발견하신 분들은 즉시 관할경찰서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유일한 길이었다. 비밀의 벽에 가려진 채 언제나 계속되리라 믿었던 그들만의 은밀한 세상. 덧없는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혔던 세월. 이제 그들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벽 속에 영원히 갇혀버리고 말았다.